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자, 맨발의 투혼, 국민 영웅 하면 떠오르는 이름 있죠. 박세리 선수. 이제는 올림픽 골프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오늘 박세리 감독, 박세리 선수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퇴하신 게 몇 년 됐죠? 올해로 이제 4년째 들어서고 있어요. 2016년에 네, 은퇴했어요. 마지막 경기. 네네. 미국에서. 미국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이제 한국에서 10월 달에 이제 LPGA 대회가 한국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정리하는 네, 피날레 경기. 맞습니다. 네. 그때 성적이 어땠죠? 좋지는 않았어요. 네,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글쎄요, 마음적으로도 물론 제가 솔직히 3년 정도를 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은퇴 시기를 앞두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3년은 그래도 시간이 좀 여유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천천히 이젠 마음을 좀 다스리며 좀 적응하는 기간을 두고 있었는데 금방 1년이 지나고 금방 2년차가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시즌 2016년도에 첫 때부터 약간 마음이 조금씩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도 못 느꼈던 느낌? 이제는 이 대회가 마지막이니 그치. 저한테는 내년이라는 또 이제 선수의 모습을 이제 저도 가질 수가 없어서 그런지 약간 좀 매 대회 나갈 때마다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항상 이 대회 못하면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더 좋을 수 있고 또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 시즌 내내 동안은 성적 상관없이 그냥 마음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인식을 해가면서 그래서 그런지 조금 아쉽기도 하고 네. 솔직히 시원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복잡 미묘했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제 모습이 한 대회 한 대회마다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제 숫자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대회를 남겨두고 나서는 정말 아무런 생각도 안 났던 것 같아요. 은퇴하신 후에 골프장 가세요, 안 가세요?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안 가는 것도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남들 취미로 즐기듯이 그렇게 가족들하고 한 번씩 나가 보시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부님하고도 나가고 또 친한 지인분들하고 나갔었는데 골프장에만 가면 그 선수 때의 그 마음가짐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네. 그게 참 저도 답답한 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습장에 선수 때만큼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채를 잡거나 매번 스윙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서 충분히 결과로는 아는데 근데 그게 막상 골프장에 가면 이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티에 딱 서는 순간 분명히 이거는 잘 안 맞을 거라고 알지만 그래도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실망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또 화도 많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가족하고 같이 나가서 그냥 즐기자고 갔는데 네. 화가 나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잘 안 맞으면? 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걸 알고 있는데도 근데 아직까지 마음 한쪽에는 아마 제가 저에 대한 선수 생활 때 그 습관이 워낙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직까지 내려놓는 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공을 치면서 제 지인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뻔한데 치면서 선수 때는 안 보였던 화를 너무 내니까 불편하다고. 네, 그래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 편하게 네. 그냥 가끔 즐기러 이렇게 편하게 하실 줄 알았더니 그걸 못하고 계시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궁금해요. 원래는 솔직히 이제는 부담감이라는 게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의 대회나 성적에 관해서는 전혀 이제 신경 쓸 게 없는데 이상하게 아직 욕심이라는 게 남아 있는지 골프장만 가면 그렇게
잘 치려고 아둥바둥. 혹시 같이 간 그 가족이나 지인들이 박세리가 이것도 이렇게 못 치나? 뭐 이렇게 놀리나요?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을까봐 그랬다는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지레짐작으로 저는 내가 실수하면 네네네. 그렇게 놀림 나갈까봐. 네,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좀 내려놔야 되는데. 약간 완벽주의적 성격이 있나요? 네. 제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왜 미국 생활을 혼자 하면서 제가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해져야지만 그렇죠. 굉장히 엄청난 경쟁자들 속에서 이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꾸 해서 그런지 약간 그렇게 많이 저도 모르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저의 패턴 자체가 굉장히 이제는 저도 모르게 완벽주의. 그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좀 거슬러 가봅시다. 미국 처음 가신 게 몇 년이죠? 97년도에 갔어요. 97년. 네, 프로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갔죠. 그리고 2016년이니까 정확히 20년이네. 네. 미국 생활, 네. 그죠? 네. 그 20년 동안은 뭐 그냥 주로 미국 활동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국내 대회는 거의 없었죠. 그죠? 대회는 아마 1년에 딱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대회를 출전할까 말까였었고요. 그 전에는 거의 뭐 풀타임으로 미국 투어 그렇죠. 생활이 워낙 대회가 많아서 그렇죠. 시간을 좀 비우는 게 또 되게 어렵다 보니 예. 한국에 나오는 게 좀 어려웠었죠. 예. 그 20년 동안 모두 몇 승이죠? 25승입니다. 25승. 네. 그리고 메이저 대회가 5승. 5승. 네. 그래서 점수를 채워가지고 명예의 전당. 네, 맞습니다. 그 명예의 전당이 도대체 뭐예요? 명예전당이라는 건 자체적으로 굉장히 명예적인 거죠. 선수들이 뭐 승수가 많아서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골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는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명예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뭐 승수 상관없이 꼭 갖춰져야 할 조건이 또 있어요. 뭐예요, 조건이? 우선은 투어 생활 10년을 넘겨야 풀타임으로 꼭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메이저 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플레이 오브 더 이어 최고의 선수상이나 아니면 로우 스코어 가진 선수들만 될 수 있고, 뭐 베어 트로피 특별한 경우에 대회마다 주어지는 특별한 또 수상이 있는데 그게 주어지면은 포인트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7 포인트가 이제 들어가는데 최소 27포인트인데. 네네. 예. 거기에 이제 메이저도 들어가야 되고 플레이 오브 이어도 들어가야 되고 뭐 베어 트로피도 들어가야 되고 뭐 등등인데 그게 다 채워져야지만 정식적으로 딱 정해지는 그건 LPGA 명예전당이고 그러니까요. 또 세계 명예전당 같은 경우는 똑같은 명예적인 건데 그 투표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안에 계신 분들 명예전당 입성하신 분들 외에 기자분들의 수표를 해서 투표를 다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어서 더 까다롭죠. 두 군데 다 들어가셨죠? 네, 저는 2007년도에 다 입성을 했죠. 한 번에 다. 그전엔 제가 원래 포인트는 2004년도에 다 얻었었는데 채웠는데 7년 안에 포인트를 다 얻었기 때문에 3년을 좀 기다렸어야 됐었어요. 10년을 채워야 네. 되니까. 그래서 10년을 기다리는 3년 동안에 이제 계속 투어 생활을 하고 10년이 딱 되는 대회 때 이제 제가 입성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냥 뭐 몇 년 반짝 스타로는 안 되는 거고 전혀 될 수가 최소한 없어요. 10년을 채워야 되면서 그리고 또 한두 해라도 최고의 두각을 나타낸 이런 네네. 기록도 있어야 되고 네네. 참 복잡하네요. 네, 쉽지 않죠. 네. 처음 97년에 이제 그 프로 입단을 위한 거기서 바로 통과했죠, 한 번에. 네, 1차 시기 때도 우선 1등으로 통과를 하고 그리고 1차에서 통과가 되면 2차는 안 봐도 되고 3차 파이널로 가거든요. 3차 때도 1등으로 예, 통과를 했죠. 바로 통과하고 그리고 98년도가 루키 신인. 신인이었죠. 네, 투어를 제가 시드권을 받았기 때문에 출전 98년이. 가능성이. 네. 예, 98년 데뷔한 신인 때가 나이가 그때가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21살이에요. 미국에서는 19살. 만 20살이죠. 우리 나이로 21살, 네네네. 미국 나이로 19, 20. 네네. 그때죠. 네네.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때 벌써 우승을 했잖아요. 첫 승을 했죠. 98년도 때. 네.
저도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생각보다 좀 빨리 우승을 했었죠. 원래 제가 LPGA 출전을 두고 선수 투어를 간다고 갔을 때는 예. 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 3년이라는 시간은 마찬가지로 뭐 제가 적응을 해야 되고 뭐 언어 습득도 필요하고 문화적인 것도 필요하고 뭐 굉장히 많은 환경을 적응하기에 좀 그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라고 네. 봤는데 정말 저도 예상치도 못하게 좀 빨리 우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 첫 우승 대회가 어디였어요? 그게 맥도날드라고 해서 그때는 워밍턴 달라웨어라고 해서 첫 번째 메이저, 그러니까 저한테는 첫 번째 메이저 승인데 원래 3월 달에 첫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신인이어서 출전할 자격이 좀 안 됐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를 제가 이제 출전하면서 우승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첫 출전에 바로 첫 우승이에요, 그러면? 아, 그렇진 않고요. 시즌은 1월 중순부터 시작을 근데 이제 했다가 메이저 대회로는 첫 출전인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저의 첫 승이 메이저가 됐고. 그러니까. 네. 그 LPGA 투어가 1년에 보통 몇 경기나 있는 거고 그중에 메이저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했을 때는 1년에 대회가 한 33개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메이저는 4개 정도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대회가 1월 둘째 주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있었어요. 매 주마다. 네. 저한테는 시즌 시작함과 동시에 굉장히 되게 새로웠었죠. 환경, 골프장 자체도. 왜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수를 좀 하다가 그러니까요.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대회 경험이 전혀 없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 대회 나가는 게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많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었어요. 왜냐면 뭐 골프장이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또 다르더라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동도 이제 한국에서는 차로 이동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또 한국은 차로 이동해서 다른 골프장 가도 그 페어웨이나 그 잔디 컨디션은 거의 같잖아요. 비슷비슷한데. 근데 미국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완전 달라요. 네, 그거를 그 컨디션 때문에 좀 저도 많이 고생을 했었던 게 오히려 제가 뭐 신인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성적이 되게 만족했었거든요. 네, 네. 예선 컷 탈락 없이 한 20위권에 항상 있어서 난 괜찮은데 생각보다 나한테 감이 좋은데 왜 스코어가 좀 생각보다 잘 나지 않을까. 근데 실수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약간 그런 그 잔디, 날씨, 기후, 비행기 이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그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신인이고 뭐 생활 자체가 패턴이 쉽지가 않으니까 예. 전혀 그거 모르고 대회 출전하다 보니까 뭐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들어갔죠. 그때 혼자 다녔어요? 네, 혼자 다녔었어요.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네, 우선 비행기 티켓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미국 에이전트와 같이 이제 시작하면서 해서 이제 직접 이제 도와줘서 비행기 티켓 예약, 호텔 예약만 해주고 이제 저는 직접 혼자 이제 다녔죠. 전속 캐디도 없었고? 캐디는 그때 저도 루키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뭐 딱 누구라고 정해지기보다는 우선 가서 이제 새로운 캐디를 만나면서 같이 이제 서로 소통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때 좀 짧게 한 두세 달 정도 같이 했었던 캐디는 있었죠. 하지만 전속 개념은 아니었었던 거네요. 그때는 전혀 그렇지는 않았었죠. 그러다가 우승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전문적인 네. 캐디하고 좀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췄죠.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는 저도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한 국민 영웅이 된 그 맨발의 투혼 그게 언제예요, 그게? 그게 98년도 7월 달이요. 7월. US 오픈이죠. 그것도 역시 메이저 대회죠. 네, 저한테는 두 번째 승이 두 번째 메이저가 됐고, 그때는 시즌 세 번째 메이저가 됐죠. US 오픈이랑. 근데 아무튼 박세리 선수 개인으로 보면 LPGA 통산 1승, 2승이 다 메이저예요. 네. 그리고 그 2승째에 바로 그 사고를 친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때 아마 그 물에 해저드에 들어갔었을 때 그 샷으로 인해서 지금의 저의 박세리라는 그렇죠. 이름이 굉장히 각인이 됐죠. 그렇죠. 네. 예. 마침 또 그때가 우리
IMF 경제 위기로 온 국민들이 뭐 실업자가 길거리에 넘쳐나던 시절인데 네네. 그런 건 의식 못했죠. 솔직히 21살 먹은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기 전에 저는 더 못했었던 게 그때 말씀하신 저도 너무 어렸었고 또 그때 당시는 한국관에서 뉴스를 인터넷에 쉽게 접할 기회가 없었죠. 그렇죠. 또 방송에 나오더라도 방송에서는 영어로 하다 보니 정확하게 제가 뭐 알아듣고 예.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고 예. 또 그때는 또 신인이다 보니까 대회를 매주 나가는 거에 이젠 워낙 신경을 쓰고 그렇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전혀 어떤 상황인 걸 몰랐다가 US 오픈 우승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젠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되고 국내 듣게 보도가 되고 막 많이 나오고. 네, 기자분들도 한국에서 직접 오시고 예. 또 한국에 대한 지금 상황, 뭐 심지어는 인터뷰도 전화상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많이 알게 됐죠. 어떤 상황이라는 걸. 네. 뭐 그동안 수도 없이 인터뷰를 통해서 수도 없이 했었던 얘기지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하셔야 돼.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양말 벗고 들어가게 되던가요? 이 질문 무지하게 많이 받았죠.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우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굳이 물에 들어가야 되냐고 하면 그때는 정말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우승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 샷을 선택하기까지의 생각이 만약에 공이 정말 물속에 잠겨 있었으면 그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잠겨 있지 않는데 굉장히 좀 힘이 없는 잔디 위에 공이 딱 떠 있었을 때 바로 물가. 네네. 그죠?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도전을 하고 쳐 올려야 된다. 네, 도전을 하고 실수를 하면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되지. 그냥 저한테는 그런 도전을 하면서 실수 경험을 삼아서 제가 좀 더 뭐랄까 강해지고 더 많은 걸 배운 사람이 되고 좋겠다. 그래서 그때 오로지 딱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도전하고 거기서 배우고 해보자라고 했던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샷하면서 치고 나옴과 동시에 물론 그때 뭐 제가 질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샷이 물속에 나와서 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저는 후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경기에만 집중한 거지. 내가 양말 벗고 그것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지는 생각도 전혀 안 했죠.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상황에 그러니까요. 그냥 작은 정말 희망이 있었던 거에 대한 또 그 희망을 정말 경험으로 도전을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되게 무모한 도전이긴 해요. 글쎄. 지금 하라고 하면 두 번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때는 딱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 오롯이 경기에 집중하고 그 순간에 충실한 진정성 그게 사람을 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등 밑에가 그렇게 하얗고 위는 까만 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정말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었는데 깜짝 놀랐죠. 나중에 사진이랑 이거 보고. 네, 제가 저렇게 발이 하얗었나. 제가 원래 피부가 좀 까만 편이긴 했는데 저렇게 하얄 정도였나라고 저도 그때 알았어요. 네.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걸, 그 대회를 끝나면서도 많은 걸 배우기도 했고, 네. 그 샷으로 또 다른 걸 배우기도 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컸던. 모든 사람한테 의미가 컸던 샷입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얼마나 훈련과 연습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종아리가 새까맣게 탔을까. 이것도 또 감동을 준 거거든요. 네. 뭐, 저희 생활이 아무래도 이제 햇빛에서 그렇죠. 하루 종일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 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 그때 알려주셔서 그때 정말 많이 까맸구나. 더 거슬러 가서 몇 살 때 골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늦었다고 하면 좀 늦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들어서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중3 때 이젠 풀타임으로 대회를 출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 시절은 그렇게 뭐 체육인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서도 골프 쪽 지망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별로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인연이 된 거예요? 저희 아빠가 어. 원래 운동을 이제 좋아하시고 원래 어렸을 때 기계 제조를 하셨던 분이시고 근데 그때 막 골프를 치셔서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제가 둘째 딸이거든요. 예. 근데 저만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골프 치기 전에 육상을 했었기 때문에 육상 선수였기 때문에 아빠 생각에는 아무래도 체력도 좀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육상 선수를 했어요? 네. 초등학교 때 육상하고 중학교를 이제 육상 선수로 해서 스카우트를 받아서 가고. 네. 그래서 이제 중1 때 처음 골프를 좀 이렇게 접하게 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2 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골프로. 네. 처음 딱 접해보니까 좋던가요? 아니요, 전혀. 솔직히 재미가 없는 운동이긴 했죠, 그때는. 그때는 특히 지방에서는 골프를 어린 나이에 치는 선수들도 많이 있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엔 골프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거나 솔직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쉽게 접하기는 쉽지 않은 운동이었었죠, 확실한 거는. 관심이 없었다가 저희 아빠 친한 지인분이 골프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녀분들이 다 골프를 시키고 그 정도로 저희 아빠한테 이제 대회를 한번 같이 가서 구경도 시키고 내보내라. 그래서 대회는 출전한 건 아니고 대회에 처음 이제 제가 갤러리를 한번 간 거예요. 주니어 대회 때. 구경하러. 네. 근데 딱 갔는데 정말 다른 분위기.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제 저 나이대에보다 어린 한 살 어리고 한 살 많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또래죠. 근데 그분이 이제 한 선수 있는 선수 소개시켜 주는데 이 선수는 지금 중학교의 대한민국 최고 선수고 초등부의 최고고 뭐 이렇게 인사시켜 줄 때 그게 굉장히 좀 부러웠어. 네, 좀 달랐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육상을 하면서 못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느낌이 완전 다른 느낌.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아니 왠지 내가 인정받고 알아준 누군가 나를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인상이 깊어서 바로 이제 집에 가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또래 선수들이 이렇게 있네 이런 걸 처음 느낀 거네요. 네, 그렇죠. 거의 저보다 어린 선수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중3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제 대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중3 때는 대회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중학교 때 중2 때 굉장히 열심히 훈련했지 1년 연습을 했고. 예, 1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대회 중3 때 나가면서 이제 우승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그때 지금 말하자면 프로 대회죠. 그때 당시에는 선수들이 아마추어 선수 프로 대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 조건이 돼서 출전하게 됐는데 그때 중3이었거든요. 중3 때. 그때도 뭐 전혀 많이 알지 룰도 많이 막 모를 때였기 때문에 KLPGA 프로 대회에. 네네네. 중3 때 이제 출전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 연장전이라는 걸 해봤어요. 처음 프로님하고. 그래서 그때는 룰조차도 뭐 연장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할 때인데 제가 그때 프로님들하고 대회를 하면서 프로 대회에서 저한테도 베스트 스코어가 됐었고 그리고 연장전을 나가게 됐고 저한테 첫 연장전이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연장을 나가는데 17, 18번을 나간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17번에 먼저 티샷을 하고 프로님 티샷을 하고 그리고 세컨샷하고 프로님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찬스가 프로님도 그렇고 저도 버디 찬스가 있는데 프로님 좀 더 멋있고 제가 좀 더 가까웠고 프로님 못 넣으셨고 저는 이제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그게 우승을 한 거였는데 그렇죠. 그때는 몰랐죠. 18번도 쳐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혼자 18번도 열심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연장을 처음 경험해서 그때 첫 우승이 저한테 연장전에 첫 우승이고 지금까지도 연장전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